나리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음소거돼 있으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거 왜 할 때마다 음소거 되지? 계속 안 들렸어요, 그럼?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네. 계속 음소거 되시는 것 같은데요, 나리님? 왜 자꾸 음소거 되지? 지금은 들려요. 네. 또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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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진행할게요. 자꾸 음소거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우스를 바꿔봐야겠다. 마우스를 지금 블루투스 마우스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네, 오늘은 NFS 서버 만들기, 그리고 템플릿 파일 준비하기, 그리고 오버클라우드 배포 이렇게 3가지 단계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아젠다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리죠? 목소리? 네, 잘 들립니다. 다행이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오버클라우드 노드에 운영체제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렉터 노드에 사전에 정의한 네트워크 야물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컨트롤러랑 컴퓨트 노드에 OS를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작업을 지난주까지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포 노드에 보면은 레드햇 이미지가 이미 들어있고 그 프로비저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드햇 오픈스택 그 운영체제가 컨트롤러 노드와 컴퓨터 노드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어요. 요번에는 이제 디렉터를 이용을 해서 오버클라우드 노드에 오픈스택 서비스를 배포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레포 서버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프로비저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샤샤샥 갖고 왔고 컨트롤 노드랑 컴퓨트 노드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오픈스택 서비스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근데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스토리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토리지를 제가 시중에서 실제 구축할 때 어떤 스토리지를 많이 쓰는지를 좀 알아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제가 봤던 스토리지 종류를 한번 이미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스토리지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보니까 많이 쓰는 게 그냥 오픈 스택을 떠나서 델 EMC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스토리지는 그게 가장 좋은가 봐요. 근데 저는 오픈 스택하고 이렇게 같이 작업하면서 델 EMC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고생했던 기억밖에 안 나서.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HP 3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지츠 서버도 있어요. 후지츠에서 나오는 서버도 있고 히다치 VSP라고 하는 스토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IBM 그리고 네뎁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이 스토리지를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지 종류들은 보면은 다 뭐 피버 채널이라든가 아이스카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에 피버 채널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네트워크 그 서버하고 연결이 될 때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가지고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요. 피버 채널. 그리고 아이스카시는 요거를 사용하진 않지만 이거는 별도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프로토콜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프로토콜, 아이스카시 전용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실제 오픈스택을 상용 환경에서 이제 구축을 할 때 제가 많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스토리지가 다 호환이 잘 되고 이렇게 딱딱 항상 뭐 설치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드햇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햇 에코시스템 카탈로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벤더사별로 해서 스토리지 종류별로 해서 어떤 오픈스택 버전이랑 호환이 되는지 인증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스택 배포를 먼저 구축을 하거나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P 거를 우리는 이번에 쓸 거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도입하고자 하는 스토리지가 오픈스택에 몇 점대에 호환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구축을 하다가 뭔가 서비스나 아니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면 기술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을 좀 잘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오픈스택 공식 그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시면 이 서포트 매트릭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또 여기 보면 벤더별로 해서 스토리지 제품별로 해서 어떤 기능은 지원을 하고 어떤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 게 상당히 구축을 들어가기 전에는 중요하다. 사실 테스트할 때는 뭐 저희 VM 띄워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거나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오픈스택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이거 오픈스택도 버전대마다 또 틀려요. 그래서 커뮤니티 오픈스택도 버전대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이렇게 호환이 잘 되는지 이런 거 항상 버전대별로 또 체크를 또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해서 일단 띄워놓은 건데 만약에 나는 뭐 그 데드 버전이나 아니면 그 전 버전을 설치를 할 거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버전대에 맞는 서포트 매트릭스에 들어가셔서 항상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있고요. 자, 그럼 NFS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NFS 서버는 사실 저희가 딱히 이렇게 나스용 서버로 해서 뭔가 도입을 하거나 뭐 스토리지를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VM을 뭐 여유 있게 막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레파지토리로 저희가 만들었던 VM에다가 같이 NFS 서버 설치를 해서 그걸로 해서 임시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뭐 기능 테스트하고 하는 데는
크게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저희가 요번 스터디 그룹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레포 서버에 들어가셔서 NFS util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NFS 서버랑 관련된 그런 모든 패키지들이 다 설치가 되거든요. 설치를 하고 나서 NFS 서버랑 RPC 바인드 요거 두 개를 이제 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systemctl start 명령어랑 enable 명령어로 해서 두 개를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공유 디렉토리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주로 뭐 OSP 밑에 신더, OSP 밑에 글랜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무래도 뭐 조금 직관적이라서 저는 이렇게 그대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을 했으면 요거를 NFS 서버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알려줘야지 이제 이 나스 서버 유틸이 이거는 이제 공유 디렉토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VI의 ETC의 exports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생성한 디렉토리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옵션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저희는 테스트로 할 거니까 옵션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옵션 두 개만 이렇게 RW 싱크로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이거 별은 뭐냐면 다 접속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어차피 테스트라서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넣고 나서 서비스 NFS 서비스를 재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NFS 서비스를 등록을 파이어월드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안 하면 또 이렇게 그 컨트롤러 노드나 컴퓨터 노드에서 여기로 접속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add 서비스 해가지고 mount the RPC bind 그리고 NFS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 넣은 다음에 퍼머넌트로 넣고 리로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리로드 내가 빼먹었네. firewall 다시 cmd 다시 리로드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 파일 정보를 이렇게 읽어오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디렉토리가 잘 공유가 됐는지 공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show mount -e localho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 저희가 만들었던 디렉토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NFS 서버를 일단 임시로 신더용이랑 글랜스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게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쉽더라고요. LVM 뭐 써가지고 신더 볼륨 만들어서 뭐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셀프 스토리지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가장 쉽고 가장 심플하게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라서 제가 이 방법을 자주 사용을 하고 그 초보자가 하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심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한 장이면 설치가 끝나죠? 네, 그래서 템플릿 파일을 이제 제가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다운 받았잖아요. 템플릿 파일, 그죠? 그 블로그에서 제가 다운 받으라고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템플릿 안에 들어가면 이런 파일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런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 파일들마다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제가 여기다가 쭉 이렇게 주석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책에는 안 써놨는데 그냥 파일만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면 하나씩 또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뭘 할 거냐면 롤 데이터 점 야물 파일을 만들 건데 여기서 보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서버에서 보는 게 좋겠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공유를 중지를 하고 제가 화면을 지난번처럼 오픈을 할게요. 혹시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리눅스 화면? 보이겠죠? 여기 디렉터의 홈 디렉토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템플릿 디렉토리가 있어요. 요런 파일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롤스 데이터 야물 파일을 먼저 봤는데 그냥 헷갈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볼까요? 아니면 제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적어드린 대로 순서대로 볼까요? 뭐가 편하시겠어요?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제 맘대로 할게요. 제 맘대로 그러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커스텀 도메인 점 야물 먼저 볼게요. 커스텀 도메인 점 야물은 말 그대로 도메인을 내 마음대로 커스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스택 서비스 할 때 이제 도메인을 사용을 해서 각각 그 API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DNS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클라우드 도메인이라고 해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 성격에 맞춰가지고 성격별로 해서 또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임에는 우리가 오버클라우드 노드에다가 지금 도메인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버클라우드 점 클라우드 도메인 네임을 여기다가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밑에 또 가시면 클라우드 네임 CTL 플랜이라고 하는 요 이름이 보이죠? 요거는 배포용 네트워크에 사용을 하는 그런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vercloud.ctlplan.main domain name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보면은 인터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동일하고요. 스토리지 MGMT 이것도 동일해요. 그러면 이 앞에 overcloud.ctl 플랜, overcloud.internal API, overcloud.storage, overcloud.storage MGMT 여기까지는 전부 동일한 걸 사용을 해요.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exp.com이라고 하는 요 곳만 수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배포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샘플이니까 제가 exp.com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 환경에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각 그 조직마다 회사마다 다 사용하고 있는 고유의 도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넣으면 된다. 그러면 엑스트라 컴픽에는 뭐 있을까 한번 볼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DNS를 익스터널 IP로 매핑을 해줘야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니면 프로비저닝 IP로 쓰나요? DNS를 네, 여기 지금 DNS 등록, 호스트 네임만 그냥 이렇게 등록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DNS에 등록해주면서 외부 IP, 아니 DNS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름만 여기에 이렇게 정의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exp.com을 쓰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example.com이라고 사실은 쓰고 싶었는데 길어가지고 잘라서 쓴 거예요. exp.com이라고. 네. 요거를 어디서 쓰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출하거나 할 때 이제 IP를 사용을 하진 않고요. 여기에 우리가 등록한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설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 여기 말고도 여기도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메인 이름이 이렇게 다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커스텀 도메인에는 여기에 이때 사용하기 위한 이런 IP 도메인 네임을 요 exp.com을 빼고 이제 다른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런 거죠. 답변이 됐을라나? 엑스트라 컴피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컴피그에는 저희가 이 네트워크 데이터, 뭐 이런 오버클라우드 베어메탈 디플로이,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들어가지 않았던 별도로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컴피그 파일을 여기다가 엑스트라 컴피그에다가 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 기능 중에 보면은 인스턴스 리사이즈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인스턴스의 CPU나 메모리를 조금 더 큰 걸로 바꿨다가 작은 걸로 줄였다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가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작업을 할 때 사실은 같은 호스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호스트에 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호스트 안에서도 리사이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true로 해주면 컴퓨트 노드가 한 대만 있어도 리사이즈 테스트를 저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true라고.
그리고 컴퓨트 노드에 보면은 메모리가 있잖아요. 근데 메모리를 호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미리 예약을 걸어놔요. 그래서 이 예약된 메모리를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메모리를 가지고서 VM 서비스를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이 노바 리저브드 호스트 메모리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4096GB를 남겨놓겠다.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걸로 잡아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컴퓨터 노드에 또 엑스트라 컴피그 해가지고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놨는데, 네, 이 allow resize same host 뭐 해가지고 하는 건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컴퓨터 노드에도. 그 다음에 컴퓨터 노드에 보면은 CPU allocation ratio라고 해서 3.0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CPU가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드에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딱 10개까지 쓰면은 더 이상 VM을 못 만들겠죠. 근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상화율을 높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0개만 쓸 수 있는데 3.0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서 30개만큼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거는 CPU를 다 쓰지 않는다. VM들이 다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VM을 만드는데 CPU를 꽉꽉 다 채워서 쓰는 그런 서비스가 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절대 여기 레이시오를 이런 식으로 가상을 높이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1.0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램은 가상화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쓰고요. 디스크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적어두면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주었어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데이터 야무를 한번 볼게요. 저번에 한번 봤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할 오버클라우드 노드에서 사용할 네트워크의 IP 대역을 여기다가 다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비저닝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나서 오버클라우드에서 사용할 네트워크를 대역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internal API, external, 그리고 테넌트, 스토리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internal API는 저는 20점대 대역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external은 얘는 실제 IP가 있는 걸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봤죠. 172.168.16 대역으로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바꿔봤어요. 바꿔서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테넌트는 16168 30대역을 사용을 하겠다. 30으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40점 대역을 제가 잡아줬습니다. 요거는 실제 구축을 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트워크 부서랑 어떤 IP 대역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해요. 네트워크 부서에서. 네트워크 부서가 없다. 내 맘대로 다르 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다 있더라고요.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서랑 협업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엔바이러먼트 야무를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엔바이러먼트 야물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냐면 저희가 뉴트론 서비스에서 설정해줘야 하는 값들이 여기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 뉴트론 말고도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된 정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를 이렇게 템플릿을 어떤 걸 쓰겠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요걸 쓸 거고 컴퓨트 노드는 이걸 쓰겠다라고 이제 템플릿을 이렇게 각각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히트 OR 이미지랑 뭐 엔진 이미지, 히트 API 이미지 이거를 안 넣으니까 얘가 자꾸 accessreddit.com에서 이미지를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넣어줬어요. 이걸 넣어주면은 accessreddit.com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가 등록한 그 레파지토리 서버에서 이미지를,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구나라는 게 분석이 됐어요. 테스트 제가 배포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값을. 원래는 이런 것들을 넣는 게 그 전 버전에서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17 버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자꾸 저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 돼서 템플릿에 있는 야물 파일들을 싹 뒤져보니까 저런 파라미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제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아마 배포를 할 때 여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설치하는 걸로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트론 관련된 컨피규레이션을 여기다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타입을 이제 VLAN, 제네브, 플랫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터널링은 제네브를 사용을 해요. 제네브가 예전에는 VXLAN을 사용을 해서 오픈V 스위치 형태로 해서 저희가 뉴트론을 기능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6 버전에 오면서 OVN이라고 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OVN으로 변경이 되면서 프로토콜이 VXLAN에서 제네브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터널 타입이 VXLAN에서 제네브로 변경이 된 거죠. 제네브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16 버전부터는. 그리고 브릿지 매핑은 뭐냐면 실제 이 아이들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에 VM이잖아요. 인스턴스가. 인스턴스에 IP를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IP를 할당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준 오픈스택에서 만들어준 네트워크를 어딘가 물리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는 곳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결 고리가 없으면 통신이 안 될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어디로 서울을 갑니까? 그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뭐를 쓰냐면 그 OVS 브릿지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OVS 브릿지를 사용을 해야지 오픈보이 스위치에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다양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보이 스위치에서 만들어준 OVS 브릿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그 브릿지하고 연결을 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브릿지 매핑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스택에서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이 브릿지 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브릿지랑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아니면 테넌트, 이런 얼라이언스 명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또 브릿지 뭐 쓴다 이렇게 알려주면 보안상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꿔놓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매핑을 저희가 쓸 건데 자, 인스턴스에 어떤 네트워크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거냐면 익스터널, 외부에서 이렇게 통신이 되는 그런 익스터널 네트워크에 관련된 브릿지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테넌트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넌트 네트워크 관련된 브릿지 이렇게 사용을 할 거라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상용 환경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거 말고도 뭐 백업용으로 해가지고 백업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야 우리는 이 다이렉트로 바로 붙어가지고 사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서비스용 네트워크 해가지고 뭐 서비스는 BR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용 나스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쓰고 싶다. 뭐 그래갖고 뭐 나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브릿지는 어떤 성격으로 인스턴스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쓸 거냐 그 목적에 따라서 네이밍 룰을 가져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런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니까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게 그냥 이 구성이에요. 그래서 내부로 나가는 브릿지 하나,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서 인스턴스도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테넌트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VLAN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풀린 네트워크는 그냥 인터페이스를 바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바로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 별이라고 썼습니다. 별을 쓰면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VLAN 레인지는 특별히 안 쓰면 1번부터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쓰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곳에 가면은 VLAN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VLAN도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모든 VLAN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 주지 않아. 네트워크 부서에서는. 꼭 조금만 줘.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아니면 일부만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할 때는 할당 받은 번호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번에서 200번까지만 쓰라고 그랬다. 그러면 여기다 콜론 100 콜론 200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네, 저희는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VLAN 레인지를 그냥 여기서 할당해 줄 수 있는 만큼 다 쓰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뉴트론 컨피그레이션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SH 관련된 컨피그레이션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패스워드는 저희가 대시보드에 접속할 때 이제 패스워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막 어려운 거 이렇게 막 무슨 UUID처럼 생긴 패스워드 들어가면 저희가 사용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드햇이라고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걸로 여기다가 설정하셔 가지고 넣어 주시면 돼요. 굳이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타임존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반드시 따라 하셔야 되고 우리 다 서울에 살잖아요. 그죠? 아시아 서울권에 사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NTP 서버는 저는 이거를 이제 호스트에다가 이거를 만들어줬어요. 호스트에다가 NTP 서버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마 레포 서버에다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레포 서버에다가 하셨으면 레포 서버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레포 서버는 192.168, 10에 11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NTP 서버의 주소는 10에 11번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 브릿지 넘어 어딘가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브릿지 하면은 여기서는 테스트부에서 조금 잘 DHCP IP 같은 거 받아올 때 제약사항이 있으니까는 브릿지는 익스터널용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외에는 다 그냥 아이솔레이티드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걸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SSH 서버 옵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SSH로 이렇게 접근할 때 루트 로그인이 사실 막혀요. 기본적으로 그 보안 때문에 막히는데 우리 루트 로그인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SSH로 접속해야 되니까 이거 예스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로 해서 치고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 그것도 설정을 해줬어요. 저는.
이런 거 안 넣어주면은 로그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을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 SSL Firewall All, Allow Al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루로 해줬어요. 그래서 Firewall에서 뭐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일단 다 받겠다. 뭐 이런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Docker Insecure Registry 어드레스라고 해서 저희 그 레파지토리에다가 컨테이너 이미지 이렇게 저희가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이 IP하고 포트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뭐 인증하라고 그러고 그런 에러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그런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오죠. 네. 네트워크 엔바이러먼트 예물까지 봤죠, 저희가? 그러면 닉 컨피그를 봐야 되나? 닉 컨피그에 들어가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노드부터 보죠. 컨트롤러 노드는 올라가야겠네. 네. 컨트롤러 노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다 정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책에는 이렇게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쭉 거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포를 하다 보니까 막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뺐다 지웠다 하다가 결국에는 뺀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책에다가는 제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을 일단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배포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좀 뺐거든요. 그래서 닉 첫 번째 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이제 배포용이잖아요. 그래서 CTL 플랜이라고 해서 관련된 그 변수들을 여기다가 쭉쭉 변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쓸 수 있게 이렇게 넣어줬어요. 예전에는 작업을 할 때 이거 위에 이 변수들에 대해서 쭉 정의해 놓는 부분들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엄청 많이. 이따만큼 있었는데 17 버전으로 오면서 이것들이 그 디폴트 야물 템플릿 파일을 저장한 곳이 있어요. USR 밑에, share 밑에, 오픈스택 트리프로 히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템플릿들이 그 안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디디다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저희가 사용을 한 요 값들이 그 안에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파일에는 어디 그 어느 곳에도 변수를 이걸 정의한 곳이 없는데 대체 이 변수는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왜 이거를 쓰는 거냐 나는 도무지 모르겠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발을 하시던 분들은 근데 그 안에 이런 변수들이 전부 다 이미 사전에 다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의가 되지 않은 변수를 저희가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면은 당연히 얘가 변수를 찾지 못하니까 값을 못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변수도 못 찾고 값도 못 가지고 그래서 배포를 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정의를 해놓은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정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삽질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채워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드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저희가 이 구성 그대로 이제 뭐 실제로 내가 내 환경에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프로젝트에 갑자기 들어가게 돼갖고 구축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대로 사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뒤져보고 문서를 보고 이런 하는 작업들을 또 해줘야겠죠. 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유사하게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찾아서 아마 적용하는 거는 조금 더 이해할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선 다 인터페이스별로 일단은 적용을 다 한 야물 파일이고요. 본드용도 있고, 그 다음에 본드를 가장 많이 쓰겠네. 본드도 어떤 거 뭐 본딩하느냐에 따라 또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하나만 사용해서 쓰는 그런 뭐 구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쉬운 닉별로 다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각각 할당해서 사용하는 걸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게 가장 이제 쉽고 좀 이해하기가 간단한 것 같아서 이걸로 저는 주로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 노드. 컴퓨터 노드도 컨트롤러 노드랑 거의 동일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익스터널 쪽에 IP를 안 줬어요. 다른 데는 보면은 뭐 IP, 뭐 CIDR 해갖고 뭐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테넌트도 IP, CIDR, 스토리지도 IP, CIDR 다 들어있는데 익스터널만 IP가 없죠. 익스터널은 이제 주로 쓰는 게 컨트롤러 노드에는 API 서비스들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API 서비스를 저희가 외부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익스터널 대역에 IP가 꼭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노드에는 API 서비스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에는 컴퓨터 서비스는 일을 하는 애잖아요, 얘는. 일을 하는 애기 때문에 여기에는 VM이 올라가요. 실제 우리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그런 인스턴스가 여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호스트로 바로 익스터널 IP를 타고서 들어오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거는 보안상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대역에는 컴퓨터 노드에 있는 이 익스터널 대역에는 IP를 주지 않아요. 물론 이거 말고 나는 이거 말고 저희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예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뭐 백업용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용 네트워크라든가 뭐 나스용 네트워크라든가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인스턴스에다가 할당을 해주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도 역시 IP를 저희가 할당해 주지 않아요. 그 안에다가. 네.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다 뺍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는 애들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IP를. 이 컨피그를 봤어요. 자, 이제 오버클라우드 베어메탈 디플로이드 야물을 한번 볼게요. 이 오버클라우드 베어메탈 디플로이드 야물은 저희가 지난번에 오픈스택 말고 오버클라우드 노드 운영체제 배포할 때 그 오버클라우드 베어메탈 디플로이 점 야물을 사용을 해서 배포를 했잖아요. 그때 그 결과 파일로 떨어지는 게 그 디플로이드 점 야물이야. D 붙은 거. 어떻게 얘가 만들어져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내용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책에다 넣어줬어요. 뭐가 대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IP가 들어가네.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갔다, 얘.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컴퓨터 노드 2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여기서 정의가 된 부분이 들어갔구나. 호스트 네임 포맷은 스택 네임의 노바 컴퓨터의 인덱스라고 하는 게 호스트 포맷으로 사용이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컨트롤러 노드는 한 대가 설치가 되었구나. 그리고 얘는 보니까 호스트 네임 포맷이 스택 네임의 컨트롤러의 인덱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디플로이드 서버 포트 맵 여기서는 각각 저희가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들이 여기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IP가 그 컴퓨터 노드 1번에 뭐 프로비저닝 네트워크의 IP는 10에 31번이구나. 2번은 32번. 컨트롤러는 21번.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맵. 자, 아까 위에서 이 호스트 네임 포맷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었죠. 이 호스트 포맷, 네임 포맷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이렇게. 스택 네임은 오버클라우드를 쓸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컨트롤러 노드 0번째 거, 노바 컴퓨터, 0번째 거, 1번째 거. 이 호스트 네임을 갖는 아이들은 요 이름으로 호스트 네임이 변경이 되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네임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걸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고, 그리고 또 회사마다 호스트 네임을 쓰는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칙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네이밍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데는 뭐 따르게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이 지금 구축되는 이 오픈스택이 구축되는 그 클러스터의 성격에 따라서 네이밍 룰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밍 룰에 따라서 이 호스트 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deploy.yaml에 넣어주면 이게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 똑같이 매핑이 돼서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 포트 맵은 역시 똑같이 IP를 어떤 걸 쓰는지 여기서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얘가 지금 죽었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죽었는데. 끊겼네. 잠시 끊겼네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야겠네. 캔슬. 제 노트북이 1시간 지나면 사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잠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자동으로 잠긴 것 같아요. 안 되네. 잘. 느려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파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봤을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죠? 롤 데이터, YAML.
롤 데이터 야물은 뭐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냐면, 말 그대로 롤. 오버클라우드 노드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컨트롤러 노드랑 컴퓨트 노드를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오버클라우드 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오버클라우드 노드는 사실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버가 오더라도 그 서버의 역할을 정해준 역할대로 서비스가 설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롤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는 롤을 컨트롤러만 여기다가 정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곳에서는 보면은 이런 롤 말고 나는 세프도 설치하고 싶은데 세프 스토리지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세프 스토리지 롤도 있어요. 세프에도 보면은 뭐 몬이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뭐 이런 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를 좀 따로 뺐으면 좋겠는데 네트워크 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롤을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트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만들면 돼요. 일일이 다 칠 필요가 없다. 전 옛날에 몰라갖고 다 쳤어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러더라. 칠 필요 없는데 이거 명령을 진작에 알려주지. 다 쳤는데. 사실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겠죠.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필요 없이 명령어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 안에 보면은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그 디스크립션, 태그,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떤 거 쓸 건지 여기서 이렇게 정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external, internal API, storage MDMT, 테너트 이렇게 여기에 써 있는 게 기본 네트워크예요. 이제 컨트롤러 노드가 쓰는 기본 네트워크인데 저희 네트워크 추가해야 돼요. 저희 네트워크 서비스용 네트워크 추가할 건데 어떡하죠?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만든 커스텀으로 추가할 네트워크를 여기 안에다가 이 롤스 데이터에다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셔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를 안 하면 이거 못 찾아요. 어디 뭔지 몰라가지고 에러나. 그래서 롤스 데이터에는 커스텀하게 해서 추가하는 네트워크를 여기다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건들 필요가 없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라우트를 여기다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익스터널로 저희는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디플로이드.yaml에서 봤던 그 호스트 네임 포맷 그거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에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롤 파라메터 디폴트라고 해서 OVN CMS 옵션이라고 해서 뭐 샤시 as 게이트웨이를 enable하는 뭐 OVN 관련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앞으로 쓰지 않을 파라미터도 여기에 들어가네요. 얘네들은 앞으로 쓰지 않을 거야. 너 이제 그러니까 쓰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폴트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치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컨트롤러 노드에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이 여기에 쭉 다 써 있어요. 설치되는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서비스들은 컨트롤러 노드에 설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저 이거 들어가지는지 해볼게요. 뭐 안 되나? 강제 종료. 됐다. 종료가 됐어요. 다시 되는지 해볼게요.
됐다. 아, 됐어요. 화면 보이시죠? 어깨는 불사가 안 보이는 거지? 요거 아까 설명했던 거 똑같아요. 다 이렇게 똑같고, 여기 리소스 레지스트리에 보면은 사용하는 뭐 그 네트워크 관련된 야물 파일들이 쑥 다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사용하는 거. 여기 정의 안 돼 있으면 또 못 쓰지. 아까 전에 봤던 거 계속 볼까요? 아까 저희가 롤 데이터 야물 보다 말았죠. 그거 먼저 볼게요. VI로가 있고 롤 데이터. 네. 서비스가 아까 제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쓰다가 다 끊었어요. 왜냐면 파일로 있으니까 파일로 보시면 되니까 끊었어요. 거기 파일이라서 굳이 다 넣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쭉 다 써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여기 보시면 신더 백엔드로 해가지고 뭐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델 EMC 파워플렉스, 델 EMC 파워맥스, 델 EMC 파워 스토어, 델 EMC SC, 유니티, VMAX 아이스카시, VNC, VX 플렉스 OS, 되게 많네. 레덱, 그 다음에 스케일 IO, NVMe OF, 백업도 있는 신더 백업. 그 다음에 뭐 이건 HP 무슨 드라이버 같은데? HP 아이스카시. 이때 신더 백엔드가 델이 되게 많아졌네. 예전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많아졌네요. 네. 신더 관련된 거 들어가 있고. 원래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저는 델하고 같이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힘들어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델 스토리지를 쓰시는 고객사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고객사들이 다 규모가 있어 커. 갖고 이제 고객사에서 오픈스택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본사와 델 본사와 레덱 본사에 얼마나 많이 컴플레인을 했겠어요. 그래서 델에서 이제 드라이버를 막 만든 거지. 이제 오픈스택 연동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거 뭐 디자인 네이티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노치도 히트 API도 있고 호라이즌, 뭐 API 클라이언트, 아이론, 마닐라도 있네요. 마닐라도 보면은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백엔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마닐라가 뭔지 아시죠? 마닐라가 그 쉐어드 스토리지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픈스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NAS 서비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셉FS, 그다음에 아이실론, 네뎃, 파워맥스, 유니티, 이 보면 백엔드 VNX, VMAX라고 써 있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NAS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NAS 스토리지로 바닐라를 연동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저희가. 그다음에 뭐 매트릭스 뭐 이런 것도 MySQL 설치되네. MySQL 설치되고 멤캐시도 설치되네요. 그죠? 뉴트론 API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뉴트론 관련된 뭐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또 설치가 됩니다. 뉴트론 리눅스 브릿지 에이전트도 설치되고 OVS 에이전트 뭐 이런 것도 되네요. 노바 API, 노바 컨덕트, 노바 관련된 거, 네, 옥타비아 관련된 것도 설치가 돼요. 여기 보면 OVN DB, OVN 컨트롤러 뭐 이런 것도 설치가 되는 OVN 들어왔으니까 페이스메이커 이거 설치되고 OS로 메시지, 메시징 관련된 서비스도 설치가 되네요. 하드맨, 레디스,
하여튼 뭐 설치되는지 이제 이거 보면 대충 이제 딱 감이 오죠. 네. 컴퓨터 노드 볼게요. 컴퓨터 노드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네트워크 여기서 딱 3개만 저기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그랬죠. 추가해야 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추가할 네트워크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아까 봤던 호스트 네임 포맷 여기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뭐야 이거? FSAIU 맥스 넘버? 저도 오늘 처음 봤네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보고 알려드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저를 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구글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이거 튠드 프로파일 네임 버추얼 호스트 이거는 뭐 전에 보니까 렐 8부터 무슨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서 쓰더라고요. 렐에 갖고 뭐 이거를 좀 특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 체제를 사용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 같아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저희는 이 컴퓨트 노드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가상화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튠드 프로파일 네임이 버추얼 호스트라고 하는 이 네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삭제되는 아이들도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네. 써놓고. 이제 서비스가 이거는 컴퓨트 노드에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마도 그 컨트롤러 노드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애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적네. 그렇죠? 몇 개 안 되죠?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애들만 이렇게 설치가 돼요. 롤 스테이터는 닫고. 그다음에 뭐를 볼까요? 우리가 아까 오버클라우드 베어메탈 디플로이 D까지 봤잖아요. 베어메탈 디플로이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니다. 오버클라우드 노드의 운영체제에 설치할 때 이거 파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다가 막 컨트롤러 노드 몇 대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 그 호스트 네임을 뭘 줄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어떤 거 사용을 할 거고, IP는 어떤 거 쓸 거다라고 다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는 파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컴퓨트 노드랑 컨트롤러 노드에 대한 정보들 여기다가 싹 다 정의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시간이 했으니까 짧게. 이번에는 오버클라우드 네트워크스 디플로이 D.yaml을 볼게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보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익스터널 네트워크 저희 쓰잖아요. 익스터널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익스터널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도메인은 external.exp.com이에요. MTU는 1500이고 네임은 익스터널이라고 사용을 할 거고 태그도 여기 들어가네요. 트리프로 네트워크 네임은 익스터널, 넷 IDX는 1번, VIP 사용할 거니까 치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서브넷도 여기 정의가 들어가요. 서브넷은 익스터널 네트워크를 쓸 거고 CIDR은
이거 보니까 저희 그 네트워크 언더바 데이터.점 야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CID에 거기다 넣어줬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때도 네트워크 만들면서 저희가 결과값으로 어떤 파일에다가 이렇게 떨거라라고 이렇게 오픈스택 명령어로 네트워크 만들어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생성된 파일이 이거예요. 네, 보니까. 그래서 CIDL은 뭘 쓸 거고, 뭐, 네임 서버는 뭘 쓸 거고, IP는 어떤 걸 쓸 거다.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이제 쭉쭉 다 들어가네요. 그죠? 인터널 API 정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서브넷도 들어가고, 스토리지도 들어가고, 테넌트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레지스트리, 리소스 레지스트리는 어떤 야물을 참조해서 쓸 거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버클라우드 네트워크 VIP 디플로이드 볼까요? 이거는 저희 그때 만들 때 VIP 언더바 데이터.점 야물이라고 해서 VIP도 네트워크 만들어줬잖아요. 그 정보가 여기에 결과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러 노드에 지금 사용한 저희가 VIP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비저닝 네트워크이랑 그 다음에 익스터널 대역의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널 API 대역의 네트워크는 VIP를 사용을 할 거다라고 그때 정의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픽스드 IP의 IP 어드레스는 어떤 거고 뭐 이름은 컨트롤 버추얼 IP를 쓰는구나. 네트워크는 태그를 실외용에 이거는 CIDR 여기다 넣어놓은 거네요. 그죠? 넣어놓은 거고 서브넷은 IP 버전을 4로 쓰는구나. 포트 맵은 각각 어떤 IP를 여기서 정의를 해줬는지 이런 것들 여기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참조하는 야물 파일 정보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런 정보도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포스트 디플로이 캐스 같은 거. 여기는 한 줄밖에 없네. 네. 여기는 그 배포할 때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단계들이 있어요. 배포를 할 때 하다 보면은 그래서 풀이로 사전에 미리 뭐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배포하는 단계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그 1단계에서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배포가 끝나고 나서 또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포스트인 거 보니까 끝나고 나서 하는 건가? 헷갈리네. 기억이 잘 안 나. 포스트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지 잘 기억 헷갈리는데. 시작하기 전에 하던가 끝나고 나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보고 나서 제가 메일로 알려드리든가 아니면 다음 시간 세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까먹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걸로. 요새 제가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바빠졌어요. 되게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이것도 막 제가 엄청 막 미리미리 막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다 했는데 바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서 어제 조금 게을러졌습니다. 자, 어디까지 봤을까요? 에코를 저희가 등록을 해줄 거거든요. 이거
배포를 등록하는 곳이 없어서 이 포스트에다가 커스텀으로 해서 엑스트라 컨피그로 해가지고 야물 파일을 이제 저희가 그 레파지토리에다가 다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는 이런 스크립트를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여기 또 패스워드 설정하는 것도 여기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 좀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툴들을 미리 배포할 때 여기다가 DNF 인스톨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운영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명령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빔, tmux, 그다음 배시 컴플리션, 그리고 네트월스, sysstat, nmet 이런 것들은 운영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명령어들이라서, 그래서 그 명령어에 관련된 패키지들을 미리 여기 사전에 이제 배포할 때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뒤로 꼭 넣어줘야 하는 포맷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맷을 제가 그 아까 전에 USR 밑에 쉐어 밑에 트리프로 히트 템플릿 안에 들어가면 제가 디폴트로 쓰는 그 템플릿 그 폴더라고 디렉토리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싹 복사해 가지고 와서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만 바꾼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또 작성하는 방법이 그 문서에 나와 있어요. 공식 문서에.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냥 가져서 갖고 와서 복사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그냥 포맷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냥 합니다. 더 많은 걸 알면 좋겠지만 언제 그것까지 다 알겠어요. 할 것도 많은데, 그죠? 자, 어디까지 갔을까요? 롤스, 포스트 레포 야물 받고, 롤스 데이터 야물도 아까 봤어요. 스토리지 엔바이러먼트 야물 볼게요. 이거 소프트 VA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스카시를 뭐 쓰는 경우, 뭐 세프 쓰는 경우 해가지고 여기다가 쭉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써요. 안 쓰고 별도로 이런 세프나 아니면 그 서드 파티 스토리지를 쓸 경우에는 그 서드 파티 스토리지 업체에서 정의를 해준 파일들이 있어요. 야물 파일들이 별도로.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지금 엔바이러먼트 야물 저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잘 안 써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 목적으로 지금 썼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지금 쓰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는 이 파일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세프를 안 쓰니까 여기 다 그냥 펠스로 일단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스카시도 안 쓰니까 펠스고. 신더 저희가 나스를 연결을 해서 일단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신더를 NFS 백엔드를 쓸 거니까 요거를 true로 이제 변경을 해줬어요. 원래 요 부분도 다 주석 처리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써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주석을 해제를 한 겁니다. 그 옵션은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밖에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줬고요. NFS 서버는 아까 저희가 이제 설정해줬던 그 레포에다가 구성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호스트에다가 했거든요. 구성을. 그래서 이걸 40.2를 호스트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레포에다가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레포 서버 주소를 써줘야 돼요. 11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건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줬던 그 디렉토리명 그걸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저는 글랜스. 글랜스 설정은 여기다 많이 해요. 글랜스는 나스를 꼭 쓰거든요. 나스를 반드시 쓰기 때문에 글랜스는 요 파일에다가 합니다. 근데 나머지 시니어 관련된 정보는 여기다 설정하지 않아요. 뭔가 말소리가 들렸는데.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저희가 글랜스를 NFS 쓸 거라고 추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랜스 NFS 쉐어 정보 아까 전에 설정해 준 거 여기다가 쓰면 되고요. 옵션은 그대로 이거 쓰시면 돼요. VIP 데이터는 그때 봤잖아. VIP 데이터에는 지난번에 그 VIP 생성할 때 만들었던 그 파일이죠. 그죠? 그래서 external, internal API 그리고 이 배포망이 CTL 플랜 해가지고 어떤 IP들을 우리가 VIP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따가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파일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 파일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를 한번 볼게요. 넣어줘야 되는 설정 파일들이 많아서 이걸 쉘로 만들어서 저희는 사용을 주로 해요. 이 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니까 쉘을 만들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빈 바시로 해서 소스 해가지고 이제 스택 RC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스택 RC를 안 넣어주면 배포 명령어가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실수로 이거 안 넣고 엑스포트 안 하고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강제로 여기다가 박아줬죠. 그리고 날짜를 여기다가 써줬어요. 그래서 날짜를 써줘가지고 이 오버클라우드 디플로이 로그를 좀 남길 수 있도록 언제 실행했는지 요걸 남겨가지고 나중에 에러 났을 때 이럴 때 추적해서 보려고 이거를 좀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거 다 전부 다 동일한 로그로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저희가 사실 배포가 한 번에 이렇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날짜랑 시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로그 파일을 좀 보려고 요거를 데이트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오픈 스택 오버클라우드 디플로이가 명령어예요. 그리고 이 밑에 어떤 템플릿과 어떤 설정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배포를 하겠다라고 여기 또 밑에다가 이렇게 딱 쭉 다 정의를 해줘요. 정의를 해주는데 이 앞에 타임을 제가 넣었어요. 이 타임을 넣으면 뭐를 해주냐면 이 명령어를 수행을 시작을 해서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얘가 체크해줘요. 타임을 넣으면. 그래서 원래는 저런 걸 안 넣는데 이제 고객님들이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축하러 가면은 맨날 물어봐요. 몇 분 걸리냐고 대체 시간이 얼마나 아니, 나는 체크 안 해갖고 몇 분 걸리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거를 걸어놓으면 이제 몇 분 걸리는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그걸 보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희도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때부터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타임을.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디폴트 템플릿이 USR 밑에, here 밑에 오픈스택 트리프로 히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게 기본 디폴트 템플릿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롤 파일을 -r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롤 파일 정의를 여기다가 해줍니다. 롤 파일을 정의해주고, -n은 네트워크 관련된 정의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 양 파일 해서 넣어줘요. 9시다 벌써. 끝났네. 그래서 아무튼 그 넣어주고 나머지 필요한 environment 파일을 쭉 만들었던 걸 쭉 넣어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기 끝에 디저블 스위프트 야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넣어놓은 거 있어요. 이거 저희는 스위프트 설치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스위프트가 설치돼 버려요. 그리고 옥타비아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설치를 했어요. 요거는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건 또 안 넣으면 설치가 안 돼.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타입은 KVM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했고, 네. 타임아웃은 240초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SH 디플로이 SH하고 땅 치면은 이제 배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배포 해놨으니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보시라고. 오버클라우드 배포 여기서 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보니까 제가 처음 했을 때 18분 42초 걸렸었네요. EM이라 빨리 돼. 그럼 다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봐볼까? 들어가시나? 오. 있다. 되나? 느리네. 안 되는군요.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는 되네. 파이어폭스는 되는군요. 네. IP가 기억이 안 나네. IP가 뭔가. IP가 이거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여요. 느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화면이, 네. 이렇게 보면 성공을 한 거죠. 자, 배포를 오늘 다 배포까지 확인을 해봤고, 배포를 해본 건 아니고 배포할 때 사용한 템플릿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템플릿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각자 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스스로 혼자서 이제 알아내고 찾아보고 문서 보고 확인하고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오픈스택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인스턴스도 만들어보고 네트워크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기능 테스트를 한번 쭉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실 건데 각
그룹에서 이제 같이 보기로 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런 팁 같은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레코딩을 끄고